1시간 동안 배워보는 C++ 강의예요. 여러분의 시간 1시간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C++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봅시다. 보시면은 C++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C하고는 다른 언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C에서 확장된 언어가 C++이에요. 즉 C가 있으면 이 C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뭡니까? 네,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C++, 자바 들어보셨죠? 자바. 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NET 계열의 프로그램들, 뭐 C#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들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프로그램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이 뛰어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우선 좀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객체 지향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쓰던 거는 이제 그 순차적 프로그램이에요. 순차적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 즉 이런 거죠. 내가 학생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학생의 이제 일과를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기상한다. 기상하고 뭐예요? 뭐 세수하겠죠. 세수하고 씻는다. 그 다음 뭐를 해요? 그렇죠. 밥 먹고 그 다음 뭐예요? 학교 가죠. 등교한다. 그 다음 가서 뭐예요? 등교하고 공부를 하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뭡니까? 좀 놀기도 하죠. 논다. 그 다음 뭐예요? 다시 학교에서 학원을 간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각 어떤 동작들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을 쭉 절차대로 이렇게 짜 내려가는 이런 순서의 프로그램 언어가 C 언어였다면 C++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객체 지향은 뭐냐면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요. 그러면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체가 뭔가? 이거를 먼저 파악해요.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객체라는 것을 먼저 설계하게 됩니다. 이 객체는 객체가 갖고 있는 성격, 즉 학생이라면, 그게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생이 갖고 있는 속성들, 즉 학번, 이름, 학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있죠.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객체가 행하는 동작들, 즉 세수한다, 밥 먹는다, 공부한다, 논다 이런 거 있죠. 운동을 한다 이런 거 동작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method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이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객체,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객체를 묶어 놓은 걸 클래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마치 여러분이 붕어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를 얘기해요. 그럼 그 기계 안에다가 뭐예요? 밀가루를 붓고 팥을 넣어서 구우면 붕어빵이 여러 개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클래스예요. 즉 먹지는 못하지만 여러 개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즉 클래스 하나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객체를 얼마든지 생성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C++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럼 자, C하고 C++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C 언어를 여러분 C++를 배우시려면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아주 깊숙이는 안 들어가도 좋아요. 뭐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들 있죠. 그게 C++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자, C에서 여러분이 C 언어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저 설명드릴 거예요. 자, C 언어는 일단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이거 소문자예요. 네. 그러면 샵 include stdio.header 파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입력, 출력 함수들을 호출해서 미리 가지고 와서 이 본문과 연결하는 작업. 이게 바로 샵 include 맞아요? 예. 그래서 stdio 즉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여기로 가져오세요.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 블럭을 열고 본문 내용 입력하고 프로그램 끝. 그쵸? 자, 그런데 C++은 얘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달라요. 그쵸, 여러분? 자, 보시면 C++은 샵 include 하고 입출력 스트림 이런 걸 써요. 이게 뭡니까? 헤더 파일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얘도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한 그 표준 입출력 함수들을 C++도 C 언어처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C 언어에서 갖고 있던 그 표준 입출력 파일들 있죠. 그 파일에다가 클래스의 개념을 더 입혔단 얘기예요. 왜? 얘는 객체 지향형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C 언어하고 기본적으로 똑같긴 하지만 stdio.header 파일 대신에 입출력 스트림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main 함수 쓰고 그죠? 똑같죠? integer main 이렇게 씁니다. int main. 그러니까 얘는 출력 결과 얘는 제대로 실행되면은 리턴 값 0을 반환해요. 그리고 0이 아니면 프로그램 제대로 종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print f 이게 이제 뭐예요? C 언어에서는 뭔가를 출력한다. hello C 이걸 출력하겠다 이 뜻이죠. 근데 print f 대신에 C++에서는 std 쌍콜론 C out 이걸 써요. C out이란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C out 이거를 씁니다. print f 대신에 C out을 써요. 근데 이 C out은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죠? 입출력 스트림은 기본적인 C 언어에다가 C++이 갖고 있는 클래스의 개념을 더 플러스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확장시킨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C out이 이 객체에 대한 것을 어디선가 정의를 했어요. 그 정의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std라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네임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할 생각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 말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cout 출력할 거야 이 뜻이에요. 뭐 화면에 출력할 거야. 어떤 내용을 여러분 이때 부등호 기호 2개 이거 연산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할 건데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 어떤 거 hello C라는 문자열을 출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자, 저하고 함께 봅시다. 일단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얘를 이용하는 이유는 C 언어와 C++ 여러분 똑같은 작업 환경이에요. 그래서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C++도 이와 똑같은 환경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 아마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여러분 설치해 주시고 설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1시간 만에 배워보는 C 언어 앞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요. 자,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서로 관련성 있는 업무를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모든 참조 관계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저장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를 누르세요.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름 보이죠? 네, 여기 이름에다가 프로젝트의 이름을 하나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샘플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확인. 자, 샘플 언더바 1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렇게 떠요. 윈도우즈 데스크탑 프로젝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끗한 화면, 빈 프로젝트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체크했어요. 확인. 이러면은 자, 보세요. 현재 프로젝트 이름 샘플1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샘플1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작성할 게 뭐예요? 소스를 만들 거죠? 네, 소스 파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추가하고 새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새 항목. 자,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뭡니까? C++ 파일이죠? 이거 선택. 자, 보세요. C++ 클래스도 있는 거 보이죠? 네, 결국은 객체 지향의 꽃은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C++ 파일 선택해요. 그리고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바로 소스 파일에 이름을 쓰란 얘기입니다. 일단 샘플1의 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요. ex 언더바 1 이렇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추가. 자, 어때요 여러분? ex1 cpp 만들어졌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부터 써야 되느냐면 일단은 C 언어와 똑같이 샵 include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샵 include. 그리고 꺽쇠 열고 뭐라고 쓰라고요? stdio의 추억은 잊어버리세요. 뭐라고요? 입출력 스트림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됩니까? 입출력 스트림 이렇게. 그러면 입출력 스트림에 대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현재 이 소스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엔터 꽝. 그 다음 뭘 쓰느냐면 인티저 타입, 정수 타입의 메인 함수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됐어요? 예. 그리고 블럭을 열고 블럭을 닫으면 되지요. 그죠? C 언어와 똑같죠? 자, 그럼 내용 우선 출력부터 해보죠. Hello World를 출력해보죠. 자, 어떻게 해요? std 이렇게 쓰라고요. std 영역에 존재하는 cout 객체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이용하면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출력할 때는 연산자 기호 여러분 방향, 꺽쇠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출력하느냐 보자 했더니 따옴표 열고 출력한 내용은 Hello World예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내려가세요. 역시 여러분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 역시 std 영역 안에 endline 이라는 게 있습니다. endl 보이죠? endline 이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다음 줄로 내려가세요. new line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C 언어에서 백슬래시 n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사실 써도 돼요. C++에서. 근데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 줄로 내려가세요. 그럼 뒤에 종결문 뭡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줄에 진짜로 다음 내용 출력을 해봐야 되죠? std 콜론 찍고 cout.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출력을 하겠습니다. 뭐요? 바로 wonderful C++ 이런 거를 출력해보죠. 자,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백슬래시 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C 언어보다 좀 더 자유분방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죠? 자, 그럼 결과를 봅니다. 결과는 C 언어와 똑같아요. 컨트롤 F5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은 결과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Hello World. 자, std end line 보이죠? 다음 줄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wonderful C++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세요. 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개행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C++이고 여러분은 C++의 가장 기초적인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신 거예요. 개념 이해돼요? 별거 없구만. 그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자, 이 cout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얘가 출력한다는 거니까 출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도 들어야 돼요. C를 공부했다면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출력이고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계산 작업 하죠, 여러분. 계산 작업 하면은 여러분 보통 인쇄할 때 프린트F 어떻게 썼죠? 프린트F 그 다음에 뭐 결과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썼던 게 이거죠. 결과는 퍼센트 하고 서식 문자 뭐 숫자면 %d 문자면 %c 기억나죠? %d 이렇게 하고 뭐 결과값을 기억하는 변수 a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저의 말이 맞죠? 그런데 C++에선 이런 서식 문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얘가 확장성이 뛰어나고 그만큼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서식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계산 작업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이 cou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출력이죠. 입력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설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 좀 이따가요. 다음 페이지에 C++의 표준 입출력을 위한 기본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화면에 뭔가를 출력을 할 때는 표준 출력 스트림인 std 방 안에 있는 cout을 사용하겠다.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거의 공식처럼. 맞아요? 자, 그리고 입력을 받잖아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받을 때 우리 C 언어에서는 scan fs 이 함수를 썼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번지를 이용하세요. $a 서식 기호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준 입력 스트림도 있습니다. 바로 cin을 쓰면 돼요. 출력은 cout, 입력은 cin.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데요? 그죠? 그러면 cin, cout 도대체 얘네들을 왜 이렇게 써야 되고 얘네들의 도대체 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 객체 지향이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좀 지루하면 여러분 일단 건너뛰세요. 그리고 나중에 C++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면 그때 가서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의 그 부모를 보면은요. iOS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iOS 베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iOS 클래스는 말 그대로 입출력이란 개념, 입력, 출력, 인풋, 아웃풋 이걸 가리켜요. 그리고 스트림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이 스트림이란 말은 끊임없이 뭐가 입력돼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문자열의 그 스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버퍼 객체와 일반 스트림을 그 중요한 그 특성들을 구현한 클래스가 바로 iOS 클래스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iOS는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모든 클래스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C++를 구성하는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모든 클래스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자, 또 나눠보면은 여기에서 입력만 오로지 전담하는 입력 스트림 클래스가 iStream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얘의 클래스에서 그대로 출력 기능만 오롯이 담당하는 OStream 클래스가 나뉘어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iOS 클래스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물려받게 돼요. 얘네들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출력만 이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모두 할 수 있는 요 두 개의 하위, 바로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모든 설정 작업은 그 따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 이 네임스페이스는요 여러분 C샵에서도 쓰이고 단넷 계열의 언어들 있죠. 그러니까 C샵, 그 다음에 VB 단넷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에서도 다 골고루 쓰이는 개념이에요. 네임스페이스 st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std라는 이 이름 공간에다가 따로 자세히 정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입력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등장한 객체가 바로 cin 객체이고, 그 다음에 출력과 관련해서 출력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로 등장한 것이 cout 객체이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공식처럼 이 cin 객체는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받기 전에 얘는 그 연산자, 바로 왼쪽을 향해 꺾어져 있는 이 연산자를 공식처럼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cout 객체는 이 OStream에서 파생된 객체이고요. 얘는 항상 cout 객체를 쓸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됩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앞에를 보세요. 자 cin 나와 있죠. cin은 C에서 우리가 보통 입력을 받을 때 scanf 또는 scanfs를 이용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요. 인티저 i, 만약에 키보드로부터 어떤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식 문자를 쓰고 그 변수의 주소값을 쓰게 되어 있었죠. 근데 C++에서 입력을 받을 때는요. 변수 정의는 똑같고요. 그 다음 뭐 한다? 바로 std 공간에 존재하는 cin 객체를 통해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내용 이 i 변수에 저장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버퍼 공간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in 작업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요, 여러분. 요 기존의 프로그램 보이시죠? 자, 여기다 그대로 해도 되고, 이 새로운 CPP를 열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 main 함수가 이 소스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를 만들면서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보여요? 오른쪽 눌러서 추가해서 새 항목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름을 ex2라고 제가 잡아볼까 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도 하면서 입력을 받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앞서 궁금했던 계산 작업의 서식 문자 여부 기억나시죠? 예, 이것에 대한 것도 궁금증도 해결도 할 겸 조금 더 프로그램 규모를 늘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하죠. 나는 어떤 그 금액을 입력을 한다. 어떤 손님이 어떤 금액, 그날 뭐 결제 금액이 얼마다, 구매 금액, 이걸 입력을 하면 여기에 1%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포인트 금액이 얼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구매 금액을 입력을 받아요. 예를 들어 그 고객이 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럼 5만원의 1%인 얼마요? 5만원의 1%, 500원. 그쵸? 그럼 500원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출력될 수 있게끔 좀 짜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여러분 여기요. 똑같습니다. 샵 인크루드. 그 다음 뭐예요? 네, 입출력 스트림.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입출력 스트림하고 곧바로 우리가 인티저 메인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은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see out이요. 그렇죠. see out 하고, 자, see out 쓰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 std 공간에 들어있는 see out 이렇게 써야 돼요. 꼭 그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유가 있어요. see out이라는 이 객체가 다른 라이브러리에도 이 see out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그 똑같은 이름으로 인해서 똑같은 객체명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네임스페이스의 std라는 이름으로 std에 존재하는 cout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반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큰 홍길동, 작은 홍길동.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뭡니까? 주소가 다르니까 뭐 어디에 사는 홍길동, 어디에 사는 홍길동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얘도 어디에 사는 이 구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를. 자, 그럼 see out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곧바로 결제 금액 또는 구매 금액, 구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n을 써도 되고 이렇게요. std 그 다음 뭐 endline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죠. 구매 금액을 입력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입력 받아서 저장할 변수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변수를 제가 이렇게 잡겠습니다. integer 이렇게요. integer 그 다음에 뭡니까? calculation tot 이렇게 제가 잡을게요. 변수 이름 caltot 그 다음 또 하나 잡을게요. cal 포인트 이렇게 2개를 잡을게요. 됐나요? 네,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변수 지정 이렇게 프로그램 중간에 해도 상관없나요? 에러 안 나요? 이게 여러분 C 언어와 좀 달라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이 위에서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써야 된다고. 여기쯤에 꼭 여기다. 그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위에서. 맞아요? 근데 C++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아이고 변수 지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서 지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입력을 받아야 돼요. 구매 금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td 공간에 존재하는 cin 객체를 통해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은 어떻게 해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받은 값을 넘길 거예요. 누구한테? caltot 변수에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뭐 하느냐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입력받았으면 계산 작업 들어가야죠. cal 포인트 변수에다가 계산 결과를 넣을 겁니다. 어떤 계산이요? caltot에 저장된 값에 몇 프로? 1% 곱하기 0.01 이렇게요. 1% 됐나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출력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출력 작업합니다. std 안에 존재하는 cout 맞아요? 네, cout.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출력 내용은 여러분 이거 기호 헷갈리기 없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뭡니까? 결제 관련해서 포인트죠. 그래서 이번 포인트, 포인트는 금해 발생 포인트는 이렇게 쓰죠. 포인트는 하고 몇 점? 바로 cal 포인트가 갖고 있는 값이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cal 포인트 됐나요? 이렇게 됐죠? 오,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더 쓰고 싶어요? 점입니다. 이렇게요. 백슬래시 n까지 쓸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백슬래시, 세미콜론, 마무리. 됐죠? 이게 다예요. 어렵진 않네. 이게 답니다. 어때요? C 언어의 문법에다 그냥 이것만 바꾼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F5를 실행합니다. 하면은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오류입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여러분 이 에러 lnk 링크예요. 링크. 링크. 링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컴파일 작업을 하면은 먼저 소스는 기계가 이해를 못하니까 C++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그 번역된 결과가 바로 여기 obj 파일이에요. 이게 소스, 이게 obj, 이게 컴파일된 결과, 기계어로 바꾼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계어로 바꾼 내용을 실제로 실행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게 바로 랭크 작업이에요. exe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에러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컴파일된 결과에서 에러가 났고 링크에서 그래서 exe 못 만든다는 에러예요. 왜 그런 거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ex 메인 함수가 ex1 obj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프로젝트 안에 지금 프로젝트는 여러분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소스가. 근데 여기 소스에다가 메인을 썼다 이거예요. 이미. 이 메인 함수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메인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실습으로 학습을 위해서 작업을 할 때는 또 다른 CPP를 만들려면 여러분 여기 내용들 보이죠? 여기를
슬래시 별 이렇게 하고 끝에 가서 별 슬래시 해서 이거를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EX2로 오잖아요. 자, 오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요. 에러 안 난다니까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그 여러 개 CPP 파일로 인해 그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아까 보여드린 그 에러 그런 메인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됐다 이런 에러 많이 만나요. 그런 경우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결과를 통해 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럼 구매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얼마를 입력할까요? 그래요. 5만원을 입력할까요? 자, 5만원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금의 발생 포인트는 500점입니다. 정확히 나오죠? 네, 이거예요. 아하, 그러네. 그죠? 바로 이러한 내용. 이게 바로 C++의 입력 작업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스캔F 또는 스캔FS 이거보다 훨 낫지 않아요? 낫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조금 살을 붙이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이걸 뭐 정의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C++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입니다. 일단은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 여러 개의 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함수 혹은 클래스 등이 중복되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럴 경우 이 컴파일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즉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인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C인 객체가 어느 클래스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C인을 써버리면 C인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경우 어디 소속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을 어디 소속이다라는 거를 딱딱 하나의 방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의를 해두면 어느 방에 소속된 C인, 뭐 A방에 소속됐다 그러면 A방에 소속된 C인, 여기가 B면 B방에 소속된 C인, 이렇게 쓰면 컴파일러가 헷갈릴 염려가 있을까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예요. 개념 이해돼요? 그러면 std 있잖아요, 여러분. std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하고 일단은 이 형식이 이렇게 돼요. 네임스페이스, 이거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쓰고 std 그 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하나 여러분이 정의해요. 근데 C++에서 이건 미리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std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클래스에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iStream, oStream 있죠? 그 내용들을 여기서 정의를 한 거예요. 클래스 oStream 이렇게 iStream 이렇게 정의를 다 해요. 됐죠? 그리고 밑에 oStream 클래스의 객체 cout, iStream의 객체 cin 이렇게 두 개를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std 네임스페이스에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릇처럼 std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가진 곳에 소속된 cin, std에 소속된 cout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소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는 이거 기껏해야 10줄 될까 말까죠? 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제로 짜다 보면 어때요? 뭐 100라인, 200라인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입출력은 되게 빈번히 쓰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std를 꼬박꼬박 붙인다는 건 어때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일이고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하는 제3자 입장에서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결사로 나온 게 using이에요. using은 함수라던가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 소속된 네임스페이스를 일일이 기술하는 작업이 번거롭단 말이에요.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들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하기 위해서 using문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샵 인클루드 그 아래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있잖아 나는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그 std라는 애가 있어. 그 애를 좀 사용 좀 할게. 이렇게요. 그래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만 정의를 해요. 그러면 std가 현재 소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치 여러분 뭡니까? 예전에 그 VB 프로그램 있죠? 예, VB.net. 거기에서 여러분 똑같이 소속되는 모든 똑같은 내용들 객체명이 중복될 경우 그냥 점을 찍고 이 객체명 대신에 객체명을 생략하고 그냥 객체 이름 뭘로 하기로 하겠다 하고 점만 찍고 나머지 내용들 기술한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렵다면 이 설명 무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샵 인크루드 보이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요. using 있잖아. 내가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어떤 애를 쓸 거냐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 소스에서 사용 좀 하려고 해. 됐죠? 그러면 std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굳이 std에 소속된 cout 이거를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요? 예, 이렇게. std 이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지요. 이렇게 해서 using namespace std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결과요? 똑같아요. 컨트롤 F. 에러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구매 금액 5만원? 이번엔 15만원? 뭐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엔터꽝.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예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가 cin을 이용한 김에 조금 더 이 cin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ci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scanf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엔터키라든가 탭키, 띄어쓰기 아시죠 여러분? 스페이스바. 예, 이런 거, 이런 문자를 모두 무시해요. 오로지 문자. 됐나요? 예, 문자, 숫자 이런 거 단발성 값만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예. 자, 제가 보여드리죠. 이런 경우 보죠. 인티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 이번엔 문자를 써보죠. 캐릭터 변수형 캐릭터 하고 A, RR 이름이라고 할까? 예, 이름 칩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제가 잡았어요. 됐죠? 자, 잡고 요렇게 잡고 cin cout부터 쓰죠. cout 하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성함을 입력하세요. \n. 자, 썼습니다. 그리고 입력 받아야 되죠. 입력 어떻게 받느냐? cin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cin 이렇게요. 그리고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대로 입력 받은 다음에 이름 변수에다 넣어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cout에다가 자 여기 이름 그 다음에 님 금의 발생 포인트 이렇게 썼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봅시다. 컨트롤 F5 자 실행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름 쓰라고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쓰죠. 홍길동 이렇게 쓰고 엔터 치고 하면은 구매 금액 3만원 엔터. 홍길동님 금의 발생 포인트는 300점입니다. 제대로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컨트롤 F 자 이번에 제가 홍 하고 한 칸 띄고 길동 썼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cin 객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입력을 받을 때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입력되는 값들 있죠. 붙여서 입력된 거 이런 것밖에 입력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할 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될까요? 궁금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문자열의 배열 크기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으로 써볼까 해요. 30 정도. 그리고 cout에 메시지를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cin 이름 나오죠. 이대로 냅두면은 잘 아시죠? 네, cin 자체는 엔터, 탭, 띄어쓰기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시한다고. 그럼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잘 보세요. 리마크 걸어놓고 이것을 이렇게 쓰면 돼요. cin 이건 여러분 객체라 그랬어요. cin 써요. 그리고 이 C++의 좋은 점이 확장성이에요. 점 찍으면 얘가 객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떠요. 그럼 여기서 줄 단위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getLine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getLine 이렇게 써요. getLine 됐죠? 자 cin.getLine 이렇게 해서 줄 단위로 입력을 받겠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여기 보시면 getLine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변수 잡아주고 그리고 그 문자열의 사이즈 그 값이 얼마인지 몇 바이트인지 용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규멘트 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로 열고 여러분 어떤 변수에 입력받을 거예요? 이름이요. 그렇죠? 쉼표 찍고 그러면 입력받은 거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받겠죠. 그것의 총 사이즈 바로 사이즈 오브 C와 똑같죠 여러분? 네,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누구? 이름 변수의 사이즈를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세미콜론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편리해요. 와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예, 나머지는 고칠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유지합시다. 자 워닝 뜨든 말든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 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라 그랬죠. 자 이름 홍길동 한 칸 띄고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리고 010-1234-4321 썼어요. 엔터 꽝 하니까 구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제대로 돌아가죠? 네. 구매 금액 예를 들어 뭐 15만 썼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홍길동 010-1234-4321님 금의 발생 포인트는 1500점입니다. 제대로 잘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getLine을 이용해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C++에서. 그래서